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지금 올해는 유난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죠. 시장의 거의 주도주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총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셀트리온이 그렇게 잘 가던 네이버를 뭐 추월한 적도 있고,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시총 4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HLB, 뭐 알테오젠까지 급등하고, 또 뭐 CGN을 위시한 그 진단키트주까지 굉장히 올해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중에서 그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1분기에 실적을 좋게 발표한,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로 전환했다든가, 또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다든가, 이런 종목들을 뭐 찾은 다음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 2분기 때도 이 종목들이 또 잘 나왔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이 다 아주 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실적이 잘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종목들이 남은 이제 하반기에도 굉장히 잘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한다든가, 또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발표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서 모두 23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흑자로 전환한 종목이 15종목이 있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종목이 8종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1분기 실적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와 어떤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종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2분기에 이들이 어떤 실적을 낼지를 유의해서 본다면 남들보다 더 한 발 앞서가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먼저 흑자로 전환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한 종목 15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농우바이오가 올해 58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3,900만 원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39억 원의 흑자 영업이익을 내놨는데, 역시 지난해 6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JW신약이 4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놨는데, 작년에 2억 9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일파마홀딩스가 1분기에 85억 4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7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화제약이 2억 9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억 4천만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셀이 5억 2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6억 8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했고요. 경남제약이 10억 원가량의 흑자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제약이 11억 2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이번에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이 2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8억 원가량의 적자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면서 이제 1분기 때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죠. 자, JW홀딩스가 올해 1분기에 83억 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2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엔 녹십자인데요. 1분기에 61억 2천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75억여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해서 이번에 1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홀딩스가 56억 3천여만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05억 5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가 6억 8천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억 9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제노포커스도 1억 4천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억 5천만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에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흑자 전환한 마지막 15번째 종목은 코미팜인데요. 1분기 때 1억 3,7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45억 4천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5종목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그런 15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그 종목들 가운데 그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던 5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182억 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할 것, 매출액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206억 8천만 원의 분기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로는 13.6%를 상회하는 그런 기록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3,523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728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5.8% 정도 높게 나온 것으로 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휴온스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905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매출이 945억 원으로 4.5%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시장의 기대치가 2,823억 원 정도였는데 1분기 실적의 매출액이 2,882억 원으로 2%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젤이 시장의 기대치가 409억 원 정도였는데 412억 원 정도로 발표가 나와서 0.73% 뛰어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그 세 종목을 찾아보겠는데 매출액이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 두 종목이 빠지고 세 종목이 남았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38억 원이었는데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5억 5천만 원을 발표를 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9.76%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244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287억 원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17.38%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휴젤이 컨센서스가 115억 8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123억 1천만 원을 발표해서 6.29%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그런 종목이 제약바이오에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을 연결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그 발표로 한정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매출액 그 기준으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온 종목이 4종목이 있었습니다. 종근당이 2,7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2,927억 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6.01%가 높게 나왔고 일동제약이 시장의 기대는 1,3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385억 원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5.75%가 높게 나왔고요. 동아 ST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191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2012억 원을 발표해서 5.28%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연결이 아니라 개별로 봤을 때도 3,289억 원의 매출액을 발표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3,456억 원을 발표해서 5.11%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액 대신에 영업이익으로 조건을 바꿨더니 동아 ST가 396억 원 정도의 그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529억 원 정도를 발표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33.57%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이 212억 원 정도의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261억 원을 발표를 해서 23%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회사 이런 실적을 다 합친 이제 연결 실적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실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2분기 실적이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마 안에 한 달 정도 이제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안쪽에 다 나올 텐데 1분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그러면 올해 전체 실적의 절반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도 오늘 소개해드린 한 20여 종목을 잘 살펴보시고 끝까지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면 아마 이 성공적인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 실적이 오른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잘 갈 수밖에 없는 실적이 잘 뒷받침이 되면 주가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니까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까지도 혹시 잘 나온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휴일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